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AI 뉴스 모아이의 아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게스트는 우리 리턴제로 AI 리서치 팀에 계시는 데이브를 모시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브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 현재는 리턴제로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데이브가 잘생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리신데도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를 잘하세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같이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해주신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오늘 준비 주제는 테슬라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을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테슬라 차량에 배포하는지까지 이 모든 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크고 깨끗하고 다양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오토 레이블링 방식을 얘기를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커지면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크고 질이 좋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을 할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성공적이었던 방법이 오토 레이블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토 레이블링이라 하면 이제 사람이 정답을 적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모델의 크기가 크면 더 정확한 레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레이블들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데이터 레이블러들을 200명이나 해고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오토 레이블링 방식이 성공적이었던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음, 이-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계가 하는 레이블은 어떤 레이블을 붙이는 건가요, 데이터에? 여기서 레이블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앞차와의 거리나 앞차의 속도, 그리고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도로 상황들, 그리고 표지판, 그리고 신호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집한 카메라 영상 데이터도 있고 사람이 원래는 일일이 다 이만큼이 자동차 여기가 네. 차선이고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건데 오토 레이블링은 그게 자동화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투입되는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앙상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레이블이 생성이 되는 건데요. 앙상블이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협력하는 거면 옛날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봤어요? 마이너리티 버튼 보지 아, 네. 못했습니다. 세대가 다르시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 왜 세 명이 나와서 이제 범죄 예측을 하는데 네네. 다수결로 하거든요. 그런 뉴럴 느낌으로 뉴럴넷들끼리 여럿이서 의견을 내고 네네, 음, 맞습니다. 테슬라 모델 안에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는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반면에 레이블을 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는 미래의 정보도 참고를 해서 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레이블이 생성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라면 지금은 안 보이는 데이터지만 앞으로 좀 더 지나가 보니까 자동차가 맞았네? 그럼 뒤에도 이거 자동차였다. 이런 식으로 네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트워크도 이런 레이블을 생성하는 데 투입이 될 수가 있고 항상 뉴럴 네트워크가 정확도가 100%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사람이 개입을 해서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레이블링을 기계가 한다는 거는 기계를 가르치는 기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오토 레이블링 프로세스 네, 여기서 보시면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들일 아하, 거고 네. 전 세계 테슬라가 판매한 차들로부터 영상들을 수집을 하고 근데 도조 서버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음, 그 안에서 뉴럴 네트워크들이 돌아가면서 레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생성된 레이블로 다시 기존에 있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노조가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레이블링을 자동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는 거네요. 네, 이건 어떤 모양이죠?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기존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로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배포를 한 다음에 잘못 예측한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경우들을 다시 수집을 합니다. 잘못된 건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한파 씨가 컨퍼런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는 뉴럴 네트워크가 한 개가 아니에요. 테슬라 안에. 오, 테슬라 안에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리얼타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 하나,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을 해주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할 만큼 빨리는 동작 못해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애가 남아있다가 당장은 판단을 못했고 네네, 지나고 나서 맞습니다. 봤더니 이건 틀렸던 것 같아. 위에 상부에 올려보자. 이런 네네, 느낌?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음, 센서들의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지금 예측이 틀렸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케이스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 이 테슬라 차량들이 수집한 것 중에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수집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수집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정말 딱 그 데이터만 모아서 보내주면 그게 틀렸다고 판단한 것들은 개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델이 찾지 못한 것들은 개선을 못할 거잖아요. 뒤에서 그냥 랜덤하게 또 모으지 않을까? 전체를 다 모으자니 너무 많으니까 이제 대체로 틀렸다고 한 것들 위주로 보내되 네네. 랜덤하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좀 보내지 않을까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가 최대한 균일하도록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크고
깨끗하고 다양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네네. 네. 그리고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차가 사고 났을 때 앞뒤 상황은 되게 귀중한 데이터인데 자율주행을 학습시킬 때 그런 종류의 실제 데이터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테슬라만큼은 이미 차를 겁나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 깔려있는 차들 중엔 당연히 사고 나는 차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고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AI의 모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사고들 중에 70%가 테슬라래요. 아, 근데 이게 테슬라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네. 마켓 쉐어의 80%를 테슬라가 먹고 있기 때문에 80%가 쉐어인데 사고는 70%만 먹고 있다. 어쩌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케이스들을 일부는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가 투입이 돼서 레이블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이런 루프를 데이터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이 데이터 엔진을 7번을 돌렸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총 1.5 페타바이트나 된다고 합니다. 총 다 해서 1.5 페타바이트 숫자죠. 기가바이트 네. 다음에 테라바이트 다음에 1500테라 정도가 모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와,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근데 이게 언제 발표된 거예요? 이게 2021년도 6월 달에 지금은 그러면 이거의 2배 이상, 뭐 3배 이상 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테슬라는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수집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라넷이란 것도 이제 발표를 했죠. 테슬라가 뉴럴 네트워크를 하이드라넷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것을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측을 할 때 각각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통된 부분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빼고 그 다음에 각각 예측하는 헤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걸 예측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앞차와의 거리, 앞차의 속도, 신호등 교통 상황은 어떤지 예측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통된 부분을 묶어놓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공통으로 쓰면서 이제 이거 각각 해야 되는 일들을 별도의 더 작은 모델들에 들어가는 형태. 네네. 그래서 머리가 여러 개인 형태고 몸통은 하나. 네네. 그래서 하이드라넷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장점 중에 하나는 머리 구조를 각각 독립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엔지니어링 팀은 차와의 거리를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링 팀은 다른 걸 예측하는 데 중요한 뉴럴 네트워크를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전체 뉴럴 네트워크를 다 튜닝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몸통이 하는 역할은 뭔데 저걸 하나로 묶어놓으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거는 각 픽셀의 빛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이건 뉴럴 네트워크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유용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사용하기 유용한 정보를 한번 바꿔주면 각각 목적에 따라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앙에 있는 몸통에서 실제 영상 로우 데이터보다 쓰기 좋은 형태로 한번 가공한 테니까 각 머리들이 이걸 가지고 알아서 판단해. 이렇게 만들었군요. 테슬라엔 총 몇 개의 카메라가 있을까요? 테슬라에 여기 써있네요. 8개가 있다고 써있네. 네. 아, 네. 저도 정확하게 차량의 스펙을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 발표에 따르면 총 8개의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비디오 스트림을 결국에 뉴럴 네트워크가 쓰기 좋은 형태로 합쳐줘야 돼요. 그쵸. 사실 한 가지 상황에 대한 거지만 서로 다른 방향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아무 데서나 쓰이는 이 트랜스포머. 네. 그래서 각 카메라에서 들어온 비디오를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피처로 전환을 하고 그런 피처들을 풀링을 해서 하나의 피처로 만듭니다. 그 피처는 이제 전체 정보를 대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겠죠. 저걸 쓰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속도인가요? 아니면 성능인가요? 발표에서 카파시가 얘기하기는 매그넷이 효율적이고 네, 성능도 좋다고 합니다. 효율과 성능을 둘 다 잡았다. 네네. 밑에 있는 구조가 아까 얘기한 바디에 해당하는 건가? 네네, 맞아요. 카메라 옆에 메인, 필러, 리피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아마 카메라의 위치일 거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영상들에서 각각 레그넷과 바이FPN을 거치면 피처들이 나올 거고. 네. 그 피처들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혹은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카메라가 습득한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나면 어디서는 절반만 보이고 다른 데서 나머지 절반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에서는 명확한 물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정확히 그런 점을 카파시가 컨퍼런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토파일럿이나 혹은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각각의 카메라에서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것보다 여러 카메라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데이터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개 쓰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의 아주 거대한 360도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 효과가 나겠네요. 네, 기존에는 각 카메라를 독립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자동차 소환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네, 서몬이라고 있죠.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주변 전체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마크 테슬라 타시잖아요. 서몬이 주차장에서 저 있는 데까지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는 기능인데 되게 유용한 기능은 맞는데 한국에선 좀 쓰기가 힘들어요. 일단 두 가지. 하나는 한국에는 애초에 야외 주차장이 잘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 있고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를 GPS를 써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 다 지하 주차장 막 이래버리니까 서몬 쓸 일이 애초에 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주차장 환경인 것 같은데 미국은 가보시면 주차장이 널찍널찍하잖아요. 차 넣고 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담이 없는데 한국에는 야외 주차장에서 서몬 기능을 써보면 멈칫멈칫해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당황하는, 갈까 말까 하다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이런 네트워크 당황하는군요. 그쵸. 이렇게 좁은 주차장은 처음이야 이러고 이런 데이터는 본 적이 없어. 못 나오는 거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모델이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보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봤던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3초 전에 저 차가 가리기 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는 정보는 아니지만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 인공지능한테.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Q와 RNN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Q는 약간 줄 서는 구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데이터는 빼는 방식으로 시간에 기반한 큐가 있고, 일정 거리만큼 진행했을 때 이전에 있던 데이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큐에 넣어주는 공간에 기반한 두 가지 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간 혹은 최근 공간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활용한다. 이전에 있었던 정보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RNN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스페이셜 RNN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RNN에서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과 최근 있었던 일들을 다 합쳐서 표현하는 무언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스페이셜 RNN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길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길이 나타났으니까 그 데이터의 일부분은 지우고 이렇게 길을 연장을 하는 식으로 결국에 상태가 현재 차량 주변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여러 카메라들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만든 벡터 스페이스를 RNN에 입력 값으로 먹이게 되나요? 네, 방금 보셨듯이 레그넷을 이용해서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를 다른 피처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여러 카메라에서 들어온 피처들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큐를 만들게 되는데 그 큐에 있는 정보들을 RNN이 하나로 또 합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 혹은 오토파일럿 인공지능 안에 들어있는 구조가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의 레그넷하고 그 위에는 I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하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트랜스포머 기반의 네. 벡터 스페이스 만드는 기술하고 이제 거기에 또 기억을 더 포함하기 위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형태까지 그러니까 네. CNN, 트랜스포머, RNN 네.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하나의 네. 모델 안에. 인공지능에서 최신 모델이라고 할 것들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5년 사이에 했던 모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영상 데이터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구조들을 다 복합적으로 사용한 네, 순수하게 비전만을 이용을 해서 차량 주변의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요. 예전에 왜 자율주행을 더 잘하려면 결국은 라이다를 써야 된다라는 주장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사람도 어차피 눈만 보고 운전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레이저가 왜 필요하냐? 카메라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네. 있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작년 AI 데이 때 사실 모델도 발표하고 데이터 관련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발표했지만 슈퍼컴퓨터도 하나 발표를 했잖아요. 네, 현재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A100 머신을 사용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네, 그래서 A100 GPU가 총 5760개 그리고 실수 연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였다고 합니다. 5760개, 저 비싼 게 DGX A100을 4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팀에서도. 네네. 그게 한 대 한 5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A100 GPU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머신 하나당 A100 GPU가 8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5760개란 얘기는 저게 한 700대가 넘게 있다는 얘기네? 그렇네요.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140대 정도 구매를 했었죠.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 아마도 네이버가 수백억 대, 그리고 뭐 구매를 했는지 뭐 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사용한 5760대면 아마도 수천억 대의 네. 슈퍼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을 했겠네요. 엄청난 파워죠. 근데 GPU가 전부가 아니에요. 일단은 리드라이트가 굉장히 빠른 파일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용량의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산 학습을 하려면 노드 간 통신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뉴럴 네트워크를 결국에 차 안에 들어있는 칩에 배포하기 전에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뉴럴 네트워크들에 있는 숫자들이 실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비트
인티저로 변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연산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프를 최적화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고 합니다. 인퍼런스 할 때는 자동차 안에 있는 정도의 머신에서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은 비교적 좀 작은 단위로 낮추고 이거를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듯이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라는 건 또 그 중에서도 퀀타이제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튜닝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야 자동차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QA,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해서 품질 검수. 뉴럴 네트워크가 아무리 잘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엣지 케이스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코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고 한번 크게 잘못 치면 큰 코스트가 되죠. 네, 그래서 엄격한 QA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유튜브 업로드 당시가 21년도 6월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는 테슬라가 1,500만 마일을 주행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1,500만 마일. 대충 2,400만 킬로미터.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2,400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한 600바퀴는 돌겠는데요? 네, 지구 한 600바퀴. 오늘 요약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클로이. 일단 오늘 내용은 너무 어려웠고, 기본적으로 테슬라 왜 특별하냐면 일단 상당 부분 자동화가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 맞나요? 라벨러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라벨링을 이제 사람하고 뉴럴넷이 같이 네. 융합해서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아마 테슬라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네, 잘 주신 것 같아요. 모델 부분은 혹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문과생들을 네. 위한 설명. 망막에 있는 세포에 후두엽의 시각 피질은 프리프론탈 코텍스에 한마디로 제가 데이브 귀를 봤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 신규 모델로 운전을 했는데 그죠.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나면 당신의 희생 덕분에 짱! 주가는 참 짱이 아닌데, 저는 테슬라 모델 구조가 되게 흥미로운데 라이다라는 그 레이저를 쏴서 대신에 정말 비싸고 좀 더 크고 무거워서 문제였던 거죠. 사실 못생겼어요. 중요하죠. 못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 되겠죠. 재밌네. 그래서 두 분은 다음번에 차를 사신다면 테슬라를 사시겠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잘 돼서 잘 해주세요. 데이브는 살 것 같아요? 저는 사람보다 인사이트 잘하기 있어. 때문에